110페이지 유형 2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주고, 우리 20번까지 했죠? 그죠? 21번. 알죠. 13. 되어 있고, y는 x-1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p, 얘가 RQ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PQ QR PQ 플러스 QP인가? PR. QP, PR이네. PR 이러고 해봐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유리함수가 나와 있고, 실은 얘는 유리함수 문제보다는 그냥 함수 문제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우선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PQ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위아래. 그러면 Y의 좌표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PR은 좌우니까 X의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해줘야 돼? 미지수를 잡아줘야 되겠죠? 미지수 P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X를 A라고 한다면 Y가 뭐가 될까요? A-1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함수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풉니다. 그죠? 거의 한 8, 90%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잡아준 다음에 여기 식에 맞는 이 문제에 맞는 식을 찾아준다. 이렇게 이게 포맷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PQ의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PQ는 위아래라고 있어. 그러면 Y 좌표가 필요해. 그러면 A-1분의 9 플러스 3에서 Q의 Y 좌표를 빼주면 되겠지. Q의 Y 좌표가 몇이야? 미안. 여기 안 써놨네. 여기 3이죠? 얘 1이고. 그러면 Q의 Y좌표가 3이니까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PQ의 길이? A-1분의 9. 맞습니까? 그지? A-1분의 9 플러스 3에서 3을 빼주는 거잖아요. Q의 Y좌표가 3이니까. 그럼 PQ 나오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 PR은 X좌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X좌표에서 여기에 X좌표를 빼주면 되겠지? 여기 X좌표 몇인데? 1이잖아. 따라서 몇이야? A-1 이렇게 끝났죠. 근데 이거의 뭘 구하래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래. 맞습니까? 그럼 이거 플러스 이거의 최소값이야. 뭐가 보여야 돼?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 봐봐.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는 뭐보다?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럼 산술 기하 평균은 언제 적용하느냐? 언제 적용하냐면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이거 플러스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최대 최소를 문제를 구할 때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가 나올 때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최고차 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거나 또는 아래로 볼록으로 해가지고 얘는 최대 얘는 최소 이렇게 구했었죠. 그지? 얘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최대 최소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였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실은 함수 파트를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지? 함수 파트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부등식은 뭐야?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항등식과 개념이 유사합니다. 항등식은 뭐냐면 방정식에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지?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부등식에서 항상
그 부등식의 방향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어떤 x와 y가 실수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걸 더하면 당연히 이 두 수를 더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시바르치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적용하는 루트가 다릅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A하고 B가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적용할 수 있고요. 코시-시바르치 부등식은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그거는 실수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양수도 되고요, 음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야. 코시-시바르치의 부등식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최대 최소를 배울 때는 2차 함수 형태로 풀어주거나, 두 번째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냐면 산술기하가 있고요. 산술기하 루트로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코시-시바르치 부등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적용한다?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적용 가능하고, 코시-시바르치 부등식은 언제일 땐 실수일 때 적용 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최대 최소 문제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냐? 2차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배우는 문제는 거의 80, 90%, 거의 9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렇게 정립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 문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A값 양수죠. 왜? 일사분면에 있는 X좌표잖아. Y값 양수죠? 일사분면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뭐를 적용할 수 있어?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두 가지 루트로. 2차 함수냐?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두 가지 형태로.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최대 최소가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 형태가 아니면 이렇게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적용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답 찾는 건 어렵지 않는데, 내가 과연 이 문제가 혼자 나왔을 때 스스로 풀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근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뭐냐면 최대 최소값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이참수 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려요, 우리는. 근데 접근이 안 되면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알아도 접근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듯이, 그럼 접근하는 방법만 알고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답이 틀리고 맞고가 그 다음 문제야. 그거는 접근이 안 되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먼저 제일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접근, 그리고 나서 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야 심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풀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득점으로 넘어가려면 1등급을 맞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4점짜리 문제를 무조건 풀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선생님들이 딱 설명해 줬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은 반드시 뭐 할 수 있냐면 4점짜리 문제도 접근할 수 있고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접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풀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단계가 같이 이어져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실은 잘 보셔야 돼. 이거 풀 때도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A, B. 근데 왜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 줬어야 되냐면, 봐봐. A하고 B가 지금 우변에서 보니까 뭐가 됐어? 곱해졌죠?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깔끔해져요. 자, 보자. 자, 그러면 A-1분의 9 플러스 A-1. 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 루트 A-1분의 9 곱하기 A-1이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서. 그래서 루트 9는 3이죠? 3에다 2 곱하면 몇이야?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6은 뭐가 되는 거야?
6보다 얘가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6보다 최 값들은 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죠? 6이 제일 작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일부러 빼먹었어요. 왜? A하고 B가 등호가 같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물어봐요.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입니다. A하고 B가 같을 때. 자, 여기다 써줄게요.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등호는 뭐라고?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증명 먼저 한번 해주고 넘어갈게요. 저 등호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증명하는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우선은 반원이 하나 있습니다. 얘 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름 위에 하나의 점에서 이 원에서 이 원주에서 수선 하나 그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 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삼각형이 나오죠? 지금 얘 원주각이잖아. 그럼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90도예요. 그죠? 직각삼각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기에서 나오는 A랑 동일한 겁니다. 저 노란색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B랑 동일해요. 그죠? A 양수입니까? 양수죠. 길이니까. B 양수인가요? 양수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원은 이 직선은 뭐에 해당하죠?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어떻게 구해야 돼? 지름을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길이를 찾아볼게. 여기 길이는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만 구해주시면 돼. 얘를 우리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H제곱 뭐랑 같아? A 곱하기 B죠. 따라서 H제곱이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H는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어? 루트 AB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하고 지금 반지름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누가 커?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죠? 반지름이 더 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을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H는 뭐보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뭐 해야 돼? 작죠? 반대로 써주자. 헷갈리니까. 자, 반지름은 뭐보다? H보다 뭐해? 커.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근데 같을 수가 있어. 언제 같아질까? 얘가 여기 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였잖아. 근데 이 점을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선을 올렸단 말이야. 그치? 그럼 H랑 2분의 A 플러스 B랑 뭐해? 같아졌지? 그치? 그때가 언제야? 여기 있을 때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될 거야? B가 되겠지? A하고 B가 뭐해? 같아졌어요. 왜?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A하고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실은 여기서는 뭐일 때야? 반지름일 때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한다 언제? A와 B가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빼먹었어. 실은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언급될 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구했어? 최소값을 구했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 하면 돼? 얘하고 같을 때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A-1분의 9 플러스 A-1 얘하고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A-1분의 9하고 뭐하고 A-1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A하고 B 같을 때 그러면 양변에다가 A-1 곱해주면 어떻게 돼? A-1의 제곱은 뭐야? 9가 되는 거죠. 9는 3의 제곱이지. 따라서 A-1은 몇이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몇이야? 4일 때 최소값 6을 갖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X좌표가 4일 때
PQ 플러스 PR의 최소값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에서는 그냥 최소값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얘까지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수하 이제 시험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 유형이에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선생님이 다시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삼수 파트, 특히 산술기하 평균을 문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21번 문제는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유형 22번.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근데 f1은 뭐 같다? f래. 이 함수래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1은 f의 n 다트 f. 그러니까 f를 한번 합성해 주게 되면 이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숫자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찾아주면 뭐가 되는 거야? f2는 f1에다가 f를 이렇게 합성해 주면 되겠죠? n에다가 1 대입해 주면 이게 나오겠지? f1은 뭔데? f잖아. 그러니까 f2는 f와 f를 합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얘는 무슨 문제야? 실은 규칙 찾는 문제입니다. 규칙.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규칙을 찾는 건데 실은 유리함수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리함수는 왜 유리함수야? 이 fx가 지금 분수함수니까,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실은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그냥 fx 자체를 그냥 합성해가지고 그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f100에 x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니? 8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8을 먼저 대입해서 찾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두 번째 후자로 얘기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f1 8은 f의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8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8 대입하면 어떻게 돼? 8분의 7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28은 결국 뭐냐면 얘를 합성하는 거니까 얘를 다시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8분의 7을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돼? 8분의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8을 곱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7분의 7 마이너스 8이니까 마1 이렇게 되나요? 맞아? 그 다음 F38은 무슨 뜻이야? 얘를 또 대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얘가 F2니까 F2 플러스 1, F3은 F2 다트 F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을 이제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분의 1 분의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7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1분의 8 이렇게 되겠죠. 8이 됐네? 우리 지금 맨 처음에 뭐 대입했어? 8을 대입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 8이 나왔어. 그 다음 우리 뭐 할 거야? F4 8 구할 거 아니야. 맞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또 대입하겠지. 그럼 대입하면 뭐가 돼? 8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났더니 얘하고 어때? 같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의 1과 F의 4가 같아졌어. 그러면 몇 바퀴 몇 번 돌아야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뜻이야? 3번 돌아야 된다는 거겠죠. 1에서 2, 3, 4. 그 다음에 4, 5, 6. 다음에 7 이렇게 나올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찾아주시면 돼? 규칙이 찾아서 규칙. 몇 바퀴 돌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3바퀴 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있어? F100에
8 구하라고 있잖아. 그러면 F100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 3 곱하기 3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거기에다 뭘 대입해 준 거? 8을 대입해 준 거랑 같다 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몇 바퀴 돌아야 돼? 지금 이 사이클을 33번 돌고 나서 첫 번째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계속 앞에 있는 게 언급이 되네. 조금씩. 여기에다가 이거를 써놓으세요. 합성함수. 유형 22번에. 그리고 유형 23번에는 이거 써놓으세요. 역함수. 실은 21번까지는 앞에 있는 함수를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는데 지금 22, 23, 아마 24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4번까지가 아마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하고요. 선생님이 다시 돌아와서 함수 설명하고 나서 이 문제들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세하게. 됐습니까? 자, 우선은 역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역함수는 실은 이거야. y하고 x를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대. 근데 얘의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y는 하고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죠? 함수를 정리할 때는. 그래서 y는 해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x-1이라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역함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x에서 y로의 대응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 y 보통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y에서 이 x로 대응이 되는 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x하고 y를 뭐하면 자리를 바꿔주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게 이제 역함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f는 이게 f고요. 이 f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것은 역함수라는 거예요. 이 f의 역함수. 근데 그 두 개가 뭐하다? 같다. 가장 노멀한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얘가 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y는 이렇게 쓰죠.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x 대신은 다 y를 대입해주고요. y 대신 x만 대입해주면 걔가 역함수야. 자 그러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는 2y 플러스 3 지금 실제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얘가 가장 노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2xy 플러스 3x는 ay y는 하고도 정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y가 있는 항을 다 좌변, y가 없으면 다 우변 이렇게 넘겨주시면 2x-a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서 따라서 y는 뭐가 돼? 2x-a분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함수의 역함수야.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는 거.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a가 몇이 돼야 되니?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요. 네, 이 마이너스 1 제곱처럼 생긴 게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줍니다. 마이너스 1 제곱처럼 생긴 거.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역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 자, 공식 봐봐.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일반형을 쓸 때 우리 이렇게 쓰겠죠? 그치? 유리함수에. 얘 역함수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y 역함수 그냥 뭐 역함수라고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x 그대로 두고요. 이 c가 부호를 바꿔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상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b가 여기 x의 개수가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어요. 실은 얘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나중에 좀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약간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실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알아두면 편해요. 알아두면 편해요. 항상 우리 그렇잖아. 알면 편하잖아.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뭐 할 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굉장히 스피드가 높아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이거 어떻게 되겠니? 분모에 있는 x 개수는 그대로 두고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밑으로 내려온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달고서, 부호가 바뀌어서 분자의 x의 개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단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은 이런 거 알려주기 싫은 거야. 왜? 어차피 굳이 이렇게만 해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야 아가들 봐봐. 너희들한테 공식 하나 딱 알려주고서 그냥 이거에서 야 역함수 이거야 하면은 어때? 굉장히 뭔가 깔끔하게 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깔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깔끔하게 푼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냥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건 공식이 이렇게 돼 라는 거 설명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외웠어? 그러면 잘 적용해서 풀면 스피드가 빨라지는 뿐이야. 아시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실은. 근데 알아두면 빨라지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빠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 그 다음에 24번 보면 얘를 또 활용해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근데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역함수 구하듯이 구해버리면 끝나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fx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역함수의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여기 f 역함수죠? 얘는 f죠? 지금 뭐가 돼 있어? 합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다트라고 부르는데 다트가 가운데 써져 있을 때 우리는 합성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와 f가 합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사라집니다. 정확하게는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항등함수는 실은 어려운 개념이고 그냥 사라진다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f의 역함수하고 f가 합성이 돼? 그럼 걔네들 없어지는 거야.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x하고 y를 그려줬잖아. 이렇게 x 함수가 있고 y 함수가 있는데 이 x라는 원소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f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 봐봐. 내가 x를 띡 하고 눌렀어. x를 띡 하고 누르면 이 화살표를 따라 가야 돼. f라는 함수에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갔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f를 한다는 것은 x를 띡 누른다는 뜻이야.
x를 띵 눌렀어. 그 다음에 합성이 됐다는 것은 얘를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f의 역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 띡 해서 뭐가 나왔어?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뭐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 거, 3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거, 17을 대입했을 때 17이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은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그냥 없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개념을 알아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잖아. 그지? 그럼 얘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다가 x 대신에 5를 대입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 돼? f의 역함수 구해줘야 되겠지? 자, f의 역함수 우리 방금 전에 구한 거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3 x 마이너스 3 얘가 역함수인 거예요. 거기에 x 대신에 뭐 대입해? 5 대입해. 그럼 답은 3분의 12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공식 모르겠는데요? 공식 모르면 뭐 하면 돼?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돼. 어떻게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역함수라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